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밥상을 또 차려봤는데 파프리카를 참 맛있는 걸 샀는데 아이가 오늘 방학식을 해서 좀 일찍 마칠 것 같아서 파프리카 써는 시간이라도 좀 아끼자라는 생각에 그냥 단촐하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김치찌개네요. 김이랑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김치를 일부러 바깥에 내놓고 좀 김치가 쉬도록 좀 놨던데 다행히 아주 맛있게 쉬어서 요즘에 참 김치 먹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요? 선지자의 그 인물들의 이름에 S라고 그 시작되는 인물이 제가 아는 인물은 3명이더라고요.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S라, S겔, S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S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학자 S라죠. 학자 S라 죄송합니다.
이번에 떡볶이 모임을 하면서 저는 마냥 무조건 저의 모임에 들어오면은 다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감을 받은 자는 적다. 저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의 교제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제가 또 괜히 좀 제목이 헷갈릴까봐 한번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그 임금이 이제 종에게 지금 혼인잔치를 하니까 밖에 가서 사람들 불러와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밭 일 때문에 못 간다, 저 사람은 뭐 장가 들어야 돼서 못 간다, 다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청해봐라 하면서 하니, 모든 사람들을,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다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한 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임금이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종에게 이 사람을 끌어내서 바깥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그 학부모님의 얼굴을 제가 봤고, 이제는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교문을 하고 있을 때 행동대장이랑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서 다른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술래잡기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를 보고 이모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뛰어오는 것 같은데 저에게 다가오진 않고 계속적으로 술래잡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뭐 잠깐 1분이라도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조금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제가 어제 그 학부모님께 이제 거절을 했었고, 이제 그 아이들도 저랑 교제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날 너무 즐겁게 또 그 친구들에게 막 노는 모습 보이고 이러면은 얼마나 또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참 행동대장에게 다가가고 싶지만은 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다가갈 수가 없었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었죠. 그게 좀 미안했죠. 저학년 애들이랑 그 놀이기구에서 놀 때는 막 온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놀더니 행동대장이 그렇게 해맑게 놀 때는 이모가 다가가지 않으니까 몰라요. 행동대장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굉장히 빨리 먹었네요. 금요일에 이제 대망의 그 저희 직장에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실장님께서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댄스 같이 연습했던 그 게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막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전에 이 가게에서 댄스 연습을 좀 했습니다. 아우,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안무를 까먹게 해주셔갖고 내가 너무 좀 교만하고 좀 완벽하려고 했던 마음을 좀 낮춰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내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애 발달 애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한 몇 번 하니까 얼마나 지치던지 야, 댄서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서 늦지 않게 제가 갔었죠. 갔는데 이제 조금 뻘쭘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안 와도 될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인사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선생님 두 분 계시죠. 그 행정 보시는 분이랑 돌보는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제가 돌보는 선생님은 복음을 전했고 행정 선생님 복음을 아직 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좋은 마음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얘기를 좀 끼어들어도 어색하지 않고 막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다 서로 마음이 열려서 막 그렇게 막 대화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오히려 불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정리하고 뭐 하신다고 좀 정신이 없으셔 보였고 실장님도 굉장히 뭐 좋은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내가 좀 있어야 할 그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댄스 선생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시고 그날 알게 됐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 중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생님께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른 재단에 이제 면접이 붙어서 재단으로 가게 됐다 하셨고, 거기가 또 기독교 재단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더 좋은 곳에 가시니까 좀 이렇게 응원을 드렸죠. 아쉽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뭐 제가 미용실을 하고 뭐 손님 어떻게 받고 막 이런 얘기까지 그 두세 선생님께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선생님께서 막 얘기를 굉장히 좀 재밌게 들어주셨죠. 아이들이 이제 오고 이제 학부모님도 오고 불교 선생님께서 참 손님 접대를 잘 하시더라고요. 막 서스럼없이 다가가서 막 학부모님한테 얘기도 걸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뻘쭘하지 않게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이제껏 연습했던 합창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음악 선생님께서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좀 뒤에 가서 이렇게 좀 율동을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담당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껏 연습했던 게 있으니까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율동하는 걸 좀 보여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는 아이들은 좀 마음이라도 좀 안심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댄스 타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되게 어수선한데 해야 되는구나 라고 직감을 했고, 댄스 선생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아이들 합창할 때 뒤에 가서 있으셔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였을 텐데, 문 입구에서 이렇게 댄스를 시범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것을 막 이렇게 했는데 안 한 친구도 있었고 막 되게 소심하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막 신기했겠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댄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학부모들이 좀 반응이 신기하다는 그런 반응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블루투스로 이렇게 스피커를 하다 보니까 막 중간에 까똑 이런 소리도 나고 막 굉장히 좀 어수선했던 무대였죠. 제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나 한 번은 틀릴 것 같다 이런 말을 이렇게 딱 내뱉었는데 정말 틀리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편 손으로, 왼손이면 오른손을 먼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어쨌든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 옆에는 사회자분 완전 남자분이신데 완전 옆에 딱 붙어 계시고 하는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제가 용기를 좀 더 낼 수 있었죠. 애들이 조금 못 따라올 때 제가 돌자 하면서 막 돌고 막 그런 좀 애들을 챙기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또 이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댄스 무대를 마치게 됐습니다. 바로 뭐 가도 되는데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경품 추천한다고 막 저에게 번호표도 주시고 실장님께서 선물 받아가라고 챙겨주시니 또 감사해도 또 제가 마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경품 추천한다고 저에게 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첨된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불교 선생님께서 한 아이가 어머니께서 거짓 마칠 시간에 오신다고 저보고 좀 있어달라, 그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잠깐 댄스만 도와줬다가 제가 언제든지 빠져도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임무를 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이 오래 있으시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챙기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뭐 마술이 있고 또 버블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마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도 여러 마술이 있는데 카드를 또 이렇게 뭔가 의미심장한 그 이미지가 막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주니까 제가 그 타로 심리 그분 학부모님 이렇게 교재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타로 카드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보아하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 싶어서 다시 이렇게 홀로 나갔죠. 홀로 나가고 막 사람들은 안에서 막 마술하는 거 보고 있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왜 안 들어가시냐 하시길래 저는 마술을 안 좋아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고 원장님도 약간 뭐 낯을 좀 많이 가린다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뭐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바깥에 있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장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긍휼적인 마음으로 저희 아이를 이제 그 센터에 등록시켜서 이렇게 돌봄을 하면 좋겠다. 아이에게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부로서 아이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할머님도 혼자 보고 계시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할머니 짐도 좀 덜어드리고 저도 아이랑 같이 보니까 아이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막 하셔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건지 되게 솔깃하더라고요. 귀가 이렇게 열릴 정도로 솔깃한데 이게 맞는 일인지 아닌 일인지 분별이 좀 잘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이게 또 긍휼함으로써 이게 뭔가 환경이나 뭐 막히는 것이나 이게 다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불가능을 계속 가능성으로 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동사무소 가서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죠. 되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돌봄 그 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돌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센터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증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주시더라고. 뭐 예외의 방법도 있긴 한데 예외 방법이 있는데 되면은 연락을 드린다고 하셔서 제가 저에게 장애인 등록을 안 했냐고 막 직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의지로 안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라도 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하면서 종교적인 뭐 예수님 믿는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저는 끝까지 안 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분이 조금 긍휼한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팜플렛을 막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막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등록증 없어도 받아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마음을 막 써주시길래 제가 저는 교회 다녀요. 여기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 직원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뭐 다 직원분들 뒤에서 업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이 맞은편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게 나오셔서 저 옆에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동사무소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막 굉장히 그 가능성을 닫는 거예요. 닫아서 제가 얘는 정말 할머니가 다른 곳에 가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안 받아주셔서 겨우 할머니가 보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조금 얘는 뭐 정말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굉장히 좀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좀 해서 좀 그러니까 좀 어떤 방법이라도 좀 연락을 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데 왜 그렇게 눈물이 그때 좀 났었는데 또 너무 눈물 흘리고 있는 거는 애걸복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빨리 훔치고 제가 나오게 되었죠. 어쨌든 그 공무원에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팜플렛 들고 요거 저거 다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고 하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도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제가 이제 치료센터에서 받았던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이 돌봄센터에 제가 다닌 직장의 돌봄센터에 결제하는 카드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발표회 때 가져갔었는데 마침 원장님께서 마술씨 뭐 그렇게 뭐 관심 없다고 밖에 계시고 저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대면하게 됐어서 제가 물어봤죠. 원장님 혹시 이 카드 맞나요? 했는데 이거 맞다고 여기서 결제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야는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 카드가 맞네요 하면서 그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힘이 있지만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이트에 가서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막 원장님께서 거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신청을 하려고 사이트로 들어갔죠. 어차피 동사무소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이트는 되지 않을까 하면서 카드도 똑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원장님 생각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아이가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등록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 말했는데 그 원장님 그 귀에는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술쇼 하고 있어서 웅성웅성거리는 것도 있었고 제가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셔서 있더니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죠. 저는 신앙을 의지하고 있어서 뭐 또 예수님 믿고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신앙을 의지하고 있어서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혜택 많아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맺음을 지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발표회 때까지만 해도 막 원장님께 막 너무 감사하다면서 할머니 그러시는 줄 알고 너무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저도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표정까지 비쳤는데 결국에는 법이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어찌 보면 긍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법을 이기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고 계셨네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죠. 처음에 그 직원에게 이제 직원이 문자를 줘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 통보를 받았을 때도 조금 실망은 했죠. 실망은 했는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했어요. 아니니 안 되는 길이니까 안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좀 저의 마음을 좀 억지로 달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또 가능성이 열려서 카드 이거 비슷한데 하면 되겠어요 했는데 또 두 번째 거절을 딱 당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면 안 되는 길이었구나 이런 것을 제가 하나님이 정말 가지 말라고, 네가 들어갔을 때는 더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딱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막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하고 분별력 하나도 없고 당연히 좋은 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진짜 의인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군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막 엄마한테도 막 자랑을 했어요. 엄마 이제 덜 힘들 수 있다 하면서 막 제가 막 이제 우리 센터에 들어가면 된다 막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우리 저희 오빠한테도 막 가족들이 밥 먹을 때 이거 하나님 뜻 아니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나의 이 상황을 이렇게 좋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는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닌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아니었는갑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니는 가끔씩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뭐 그 질문에서는 제가 진 거죠. 진 건데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하고 분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정하셨구나. 그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로역정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정말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뭐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뭐 막 이렇게 유혹의 그런 그 도시인가요? 거기도 갔다가 사람 자기 형제 믿음의 형제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거짓 막판에 거짓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아첨하는 자라고 하나요? 굉장히 하면서 뭐 예수님 계실 때도 있었잖아요. 유대 지도자가 선하신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인지 뭐 하나님의 것인지 막 이렇게 또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은 일단 그 길로 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길로 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테스트가 있고 그 뭐죠? 템테이션 이게 영어로 맞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주일이 아니었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온라인 영상을 보다가 저희 교회에 보다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테스트랑 템프테이션이랑. 테스트는 정말 힘듭니다. 고난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고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리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유혹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험인 거죠. 그게 유혹인 거죠. 그래서 뭔가 귀에 들리게 좋고 나에게 도움되는 것 같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길로 가버리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게 이제 유혹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흐린 영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흐린 영은 정말 저희 아이가 고난을 받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은 사고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저희 가족을 힘들어하고 제가 영과 육으로서 막 아이랑 씨름하고 막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느끼고 막 이런 상황 중에서도 복음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좋은 쪽만 보지 말고 지금 남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소외된 그런 정말 사람들을 마음을 향하라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정말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막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주니 이것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고 인내를 사랑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구나 이게 딱 확신이 들었고 템테이션은 뭔가 이거 금요일로서는 이게 법을 이기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했듯이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줬잖아요. 이 세상의 법은 법대로 가는구나. 내가 거기서 더 뭔가 담대함을 바라면 나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만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금요일에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구나. 나를 막아주시는 나는 몰랐지만 정말 그 달콤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원장님을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긍휼로 바라보셨으니 그런 말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감사한 마음만 받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뭐 카드 마술은 이제 지나갔고 막 이상한 봉을 들고 이렇게 또 뭔가 철봉 같은 걸 들고 막 마술을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제가 좀 다시 들어가서 뭐 그런 마술 뭐 인형 마술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버블쇼로 갔었죠. 버블쇼도 하고 막 사람들이 다 즐겼습니다. 즐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학부모님이 안 오는 아이가 제가 보고 있다가 이제 학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나도 이제 갈 시간 됐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채비를 하는데 딱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마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사진 찍자고 막 그 수업방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안 찍어도 되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가서 실장님 찍으라고 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실장님이 그냥 이렇게 빨리 와서 사진 찍으라고 하셔서 사진까지 찍게 됐네요. 그 마술쇼 하기 전에 막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여학생은 본인의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어서 막 댄스 춤을 좀
시켜도 잘 못 쳐요. 못 치고 막 그런 애인데, 소리에도 예민한 애인데 무대에는 잘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제 막 친구들이 할 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그날 보니까 막 이렇게 노래도 좀 부르는 것 같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제 댄스를 너무 열심히 추다 보니 그 학생이 어떻게 추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학부모님이 갈 때가 되어서 옷을 달라고 해서 옷을 드리면서 오늘 그래도 잘했죠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한 거예요 하면서, 평소에는 더 얼어 있나 보네요 하면서, 막 못해도 그래도 무대에 선 거고 잘한 건 잘한 건데, 너무 아이들 좀 더 막 기대를 너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길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아이에게 너 오늘 정말 잘했어 하면서 그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이 부모님은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으시구나. 제가 너무 좋은 말만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꾸 이제 댄스 그래도 뭐 참여하려고 하고 조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학부모님도 너무 기대를 하고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적절히 사실적인 것,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안 되는 것만 말씀드리지 말고 또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바라본다고, 그런 얘기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 되겠다. 너무 아이들 다 자존감 떨어질까봐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 학부모님이 너무 좀 그렇게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죠. 뭐 거기 있는 경품 뭐 그런 거랑 뭐 도시락이랑 뭐 다 챙겨주셨습니다. 저에게 다 챙겨주고, 나는 뭐 잠깐 얼굴만 비추다가 댄스만 하다 갈려 했는데 챙겨주실 수 있는 거 다 챙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감사했죠. 시간은 없는데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토요일은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제가 이제 직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의 수업 그 제목이 산타 모자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산타 모자를 만들면서 모자만 만들면 되겠나, 그냥 선물을 좀 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뭐 선물 교환 이런 건 저는 정말 하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상한 마음이 또 들어서 저희 가게에 오는 친구들 떡볶이를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그냥 그 친구들에게, 우리 가게에 이렇게 자주 왔던 친구들 딱 4명만 지명을 해서 시내에 가서 그 교보문고에 가서 학용품도 이제 필기구만 좀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뭐 선물이라서 뭐 뇌물이면 뇌물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장의 학생이랑,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가게에 오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 아들 것까지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저랑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에게 문자를 줬죠. 문자를 주니까 딱 한 명 행동대장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랑 해서 3명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너 괜찮겠냐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좀 늦은 2시로 했습니다. 2시로 했는데 행동대장이 더 일찍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이모랑 교제를 하다 보니 이모가 정해준 시간을 좀 네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도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좀 늦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괜찮다 했는데 한 10분 내외로 온 것 같습니다. 행동대장은 그 좀 늦는다 해도 많이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부터 시간 약속을 좀 잘 지켰던 아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면은 늦는다 하고 또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교제를 하다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많이 늦진 않겠지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 육교에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데 막 놀래키려고 했는데 다 알더라고요. 이모가 숨어 있는 거를. 그래서 아이 재미없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그렇게 시내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이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모 학용품 사러 갈 거고 또 저희 아이가 막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막 보채더라고요. 제가 짜장면을 학용품 다 사고 좀 늦은 오후에 짜장면 먹으러 갈 거라 하니까 계속 짜장면 얘기를 꺼내서 행동대장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학용품 사러 갈 거고 짜장면 먹으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모가 좀 너도 골라도 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돈 있어요. 아빠한테 몇만 원 받았어요 이랬는데 제가 이모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의 의도는 이제 필기구만이었죠. 필기구만이었는데 그때는 그 친구한테 학용품 너도 골라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저는 이렇게 필기구로 제한을 뒀는데 그 친구는 학용품이라고 하니까 넓은 거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제 교보문고로 갔었고 딱 들어갔어서 막 앞에 오르골 막 전시돼 있고 뭐 이런 것도 구경하고 싶었는데 행동대장은 살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막 그냥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구니를 들고 필기구만 10,000원 조금 넘어도 되니까 필기구만 골라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저희 아들 필통 고르고 행동대장도 필통 고르고 뭐 저희 아들 뭐 필기구 이렇게 골랐는데 행동대장은 필기구가 그렇게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자루 정도 뭔가를 샀는데 그리고는 이제 행동대장은 이제 다른 자기가 막 봤을 때 좀 귀엽고 예쁜 뭐 스티커라든지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모가 사줄 게 아닌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러줘도 되는데 괜히 좀 본인이 사는데 막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아꼈죠. 아끼고 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의 물건을 사더라고요. 계산할 때가 돼서 제가
오히려 이제 그 친구한테 이거는 이모가 사줄 수 있다, 이건 네 돈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유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좀 잘 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완전히 계산대로 와서 저희 아들 거 먼저 계산을 딱 했죠. 하고 이제 행동대장이 이것도 같이 그냥 계산을 다 찍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할 거다 하면서 구분을 지었죠. 구분을 짓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얼마 썼고 얘가 얼마 썼는지가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고, 저희 아들 계산 다 끝나고 이제 행동대장 계산을 하는데, 행동대장이 제가 이제 필기구 고르라고 했던 거는 고작 3개더라고요. 필통이랑 연필 2개. 그래서 이모가 그랬죠. 딱 찍기 전에 이모 필기구만 이모가 계산해준다 하면서 딱 3개를 따로 빼냈는데, 행동대장이 하나만 더 하라고 해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필기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거야 뭐 많이는 안 비싸네 하면서 하나를 더 끼워줬죠. 끼워서 이제 하는데 행동대장이 그때부터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황을 하고 이제 필기구가 아닌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찍는데 뭐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잖아요. 본인은 그래도 이모가 다 사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학용품이라 하니까. 근데 제가 제안을 둬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한 듯이 보였고, 또 찍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뛰더라고요. 별거 아닌 뭐 테이프 하나고 5,000원 얼마고, 스티커도 비싸면 3,000원이겠지 했는데 5,00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만 원이 뛰었고, 본인이 이제 용돈 받았다던 그 용돈보다 더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는지 그때부터 좀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넘어서 이거는 좀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두 개 정도 포기를 하고 이거 아빠 용돈 다 쓰면 혼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막 다 찍었어요. 찍어서 포기한 2개가 남았는데 제가 그냥 하나를, 이거 둘 중에 뭘 하고 싶니 물어보고 하나를 제가 그냥 계산을 해줬죠. 그래서 행동대장이 하나는 이렇게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이모가 100% 산타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산타가 아니고 이거는 한 몇 프로를 해야 될까요? 50%는 넘나요? 어쨌든 완벽한 산타는 아니었구나 하면서 딱 뭔가 이렇게 딱 깨달았겠죠. 어쨌든 포기하는 것도 하게 되고 또 갖다 놓는 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행동대장이 물건을 하나 딱 꺼냈는데 뭔가 이 물건이 그게 뭐였나요? 핸드폰에 뒤에 카드 꼽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붙지를 않아서 핸드폰에 이거 붙는 것도 사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행동대장도 돈을 다 썼고 저도 뭐 더 이상 필기구밖에 계산할 마음이 없어서 계속 이제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한테 사달라 그래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아무리 애처로워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도 사랑으로서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 율법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다. 사주면 너야 기분이 좋겠지만은 이미 그 교보문고를 많이 나온 상태였고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돼버렸죠. 그 친구가 이제 그거 필통 케이스, 투명 케이스를 본인의 가방에 넣기가 힘들다 해서 저희 아들 가방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사오시라는
물건이 있어서 다른 가게에 가서 이렇게 물건도 사고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시내에 있다가는 지칠 것 같다. 그리고 행동대장이 뭐 여기저기 재밌는 거 이렇게 저에게 얘기는 해줬는데 당장에 갈 것도 아니고, 행동대장은 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볼일을 보러 시내로 가는 거지만 놀자고 했었을 때, 뭔가 시내에서 놀거리를 놀자고 했었을 때 이모가 놀아주면 내가 너무 만족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모가 얄짤이 없으니까 뭐 할 거냐고 이제 묻길래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갈 거다, 학교 근처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저는 짜장면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짬뽕 먹어 하니까, 짬뽕도 저 짬뽕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 탕수육 시켜줄 테니까 탕수육 먹어 하니까 탕수육도 저는 안 좋아해요 이렇게 돼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안 먹겠다는데 뭐 어떡하겠냐 하면서 저는 단무지만 먹고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유, 참 좋은 날에 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좀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마음을 너무 안 맞춰주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알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그 다른 친구들도 그날 막 엄마 따라서 뭐 시내에 약속 잡아놨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도 막 시내에 엄마랑 같이 간다고 저랑 약속을 취소했는데, 약속을 잡지 않았는데 혹시나 뭐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시내에 있으면 행동대장이 만나서 같이 시내에서 놀고 가려는 그런 또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떡할 거니 하니까 몰라요, 전화해보고요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내 왔다는데 왜 전화를 안 받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 타이밍이 얘 보아하니 시내 못 있겠구나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짜장면집 근처로 갔죠. 버스 탔었을 때 이제 그때 아이가 조금 조짐이 왔는데 옆에 이제 할머니께서 막 아이를 막 좀 보살펴 줬나? 아무튼 저는 서 있었는데 좀 할머니께서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조용히 그렇게 오게 됐었고,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뒤늦게 이제 전화를 줬는데 일부러 오빠한테 장난치려고 짜장면집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전화기에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가고 싶은데 하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짜장면 집을 갔는데 진짜 짜장면 집이 두 집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서 이상하네 하면서 근데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지 고민을 하다가 떡볶이 집은 그때 갔었는데 또 똑같은 떡볶이 집 가기 싫고, 그 근처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분식집이 있어요. 만두도 팔고. 그 집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동대장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하면서 좀 표정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전번에 먹었던 떡볶이집처럼 뭔가 그 가게 환경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협소하고 좀 오래된 듯한 그런 가게라서 그런지 표정은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행동대장은 뭐 이것도 먹기 싫고 저것도 먹기 싫다 했으니까 그냥 일단 시키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먹을 거 저희 아이 먹을 거만 이렇게 딱 시켜서 그것도 떡볶이랑 뭐 김밥이랑 뭐 튀김이기 때문에 뭐 먹고 싶으면 말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저희들끼리 먹었는데 행동대장이 저도 이거 먹어볼래 하면서 막 그 튀김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튀김을 먹었는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맛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거기 있는 오징어 튀김 다 먹으려고 하길래 제가 더 시켜줄게, 많이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습니다. 조금 튀김을 리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뭐 그릇 베리는 겸 있는 그릇에다가 이제 오징어 튀김을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주려고, 행동대장 더 먹으라고 더 주려고 접시를 가져갔는데, 그 접시에 오징어 튀김이 하나 있는 거를 본인이 먹어야 된다고, 지금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이거 더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내 건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거 맞다, 네 거 맞는데 이거 더 줄 거야. 그래, 지금 먹으려고 하지 마, 좀만 기다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튀김을 추가했고, 그 튀김을 또 저는 다 같이 갈라 먹으려 했었죠. 그랬는데 이건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좀 갈라 먹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튀김 끓이는 그릇은 하나였으니까요. 하나를 이제 저희 아들도 잘 먹고 했기 때문에 계속 시켜줄 테니까 그냥 좀 나눠 먹자, 이런 의도였는데, 몰라요. 행동대장은 본인의 것을 이렇게 좀, 본인의 것은 본인의 것으로 좀 사수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좀 읽었죠. 읽게 되었고, 튀김이 금방 또 사라지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또 먹으면 된다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리필을 했는데, 이제 행동대장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본인이 좀 먹는 거는 남이 이렇게 젓가락질 좀 해서 뺏어 먹고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희 아들 거를 좀 따로 종이컵에 담아달라고 아줌마한테 부탁했죠. 그냥 따로 담아주시고, 이제 행동대장은 튀김 접시에다가 오징어 튀김을 해서 좀 풍성하게 했습니다. 3개 정도 더 추가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딱 줬어요. 행동대장 그 튀김 그릇에 그 고추 튀김도 있었습니다. 고추 튀김은 행동대장이 먹지 않았는데 제가 먹고 있었는데, 뭔가 본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젓가락질 조금이라도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다 먹을 때까지 고추튀김을 제가 먹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배불리 먹고, 오빠가, 저희 아들이 오징어 튀김 더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행동대장 거야, 이건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본인도 어느 정도 배를 채웠는지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오빠 먹어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제 아들에게 주게 되었죠. 그냥 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계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이 받은 것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막 우리가 웅크리고 있지 않은지, 그 모습이 꼭 그 친구만의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게 주심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시온을 뒤집는다고 했나요? 시온의 땅을 뒤집는다, 그리고 미가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엎을 수도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는 정말 앞을 내다보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웅크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 더라고요. 그래서
지설 좋아하는 친구 전화로 왔는데 행동대장이랑 친하게 지낸 그 언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 행동대장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엄마랑 같이 좀 하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행동대장이 이모가 그 먹고 나서 좀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모 가게 놀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럼 6시 전에는 가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행동대장이 지설 좋아하는 친구를 좀 불러들여서 놀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지설 좋아하는 친구랑 시간을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난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그 언니한테 그 언니가 또 이렇게 다른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무슨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행동대장이 자꾸 놀자고 하니까 그 언니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지설 좋아하는 친구는 못 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갈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일단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는 못 오니까 미안해서 그 언니가 대신 그냥 와서 같이 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와라. 난 네가 오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원래 그 언니도 제가 뭐 학용품 사러 갈 때 좀 부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떡볶이를 같이 먹기 때문에 그 친구도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가게에 한 번 정도는 왔었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주 멤버는 아니었죠. 주 멤버는 아니어서 제가 뭐 이 친구 저 친구 다 챙기려면 힘들고 딱 제가 지정해서 그냥 그 친구들만 챙겨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은 났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제가 데리고 갈 친구가 이 언니 데려가요 이랬으면 제가 그래 데려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결국에는 행동대장만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언니가 딱 왔을 때 어디 갔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행동대장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뭐 교보문고 갔다 왔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친구들도 가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는 부수적인 얘기까지는 그냥 알아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도 자기 친구가 그 엄마랑 같이 시내 간다고 했는데 본인은 돈이 없어서 안 갔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도 불렀으면 이 친구도 같이 시내 가서 좀 같이 학용품 사고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시내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 친구도 왔으니까 같이 그 친구에게 막 되게 반갑더라고요. 또 오늘 또 예상치 못하게 또 네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분식을 좀 사줬죠. 많이 먹어라 하면서 사주고 괜히 기분 좋아서 제가 편의점 가서 또 아이스크림을 또 샀습니다. 사서 또 먹고 그렇게 이제 근처에 놀이터에 갔다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놀이터에 갔는데 일단은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자 이렇게 됐었죠. 술래잡기 하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대장 하면서 아까 분식 먹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제 네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내가 다가갈 수 없었다 미안하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이랬는데 무슨 사정인데요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뜸을 들이다가
이제 그 놀이터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사실은 하면서 내가 요 근래 친해진 그 어린 자매 2명 있잖아 하면서 그 어머니가 타로랑 그 뭐 할아버지가 철학관 하신다고 그래서 이모가 더 친해질 수가 없었다. 이모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들이 뭐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뭐 노는 거지만 어쨌든 이모는 그 어머니랑 좀 교제를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이랑 놀면은 그 상황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냐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어제 다가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술래잡기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아이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 진짜 빨라요 하면서 저보다 더 다리가 빨라요 하면서 막 진짜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아무리 제가 막 술래가 되어서 그 친구를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살짝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언니를 잡았는데 얼음땡이었는데 이제 행동대장이 중간중간에 막 열심히 달려서 그 언니를 땡 해주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막 이상하게 또 잘 잡히더라고요. 잡히다 보니까 이 행동대장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언니는 일부러 잡히는구나. 내가 이렇게 얼음하면 땡 해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일부러 잡히는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오해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래서 갑자기 삐져버린 거예요. 도망가라 했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삐져버려서 정적이 오고 이 언니는 왜 갑자기 놀이를 하다가 안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분위기가 쌓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가 떨어져서 핸드폰만 보고 저희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저희 아들이랑 같이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의 이 기싸움이 이게 언제 끝나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얘들이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복음이나 전할까 하면서 저 남자애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이나 전할까 할 정도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았는데 그냥 좀 머뭇머뭇거렸죠. 그런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모르세 하고 나랑 놀지 않는다고 하니까 모르세 하고 딴 친구들에게 기회를 열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그 교회고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감정이 어긋나는 이 순간도 나도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견뎌줬습니다. 견뎌줬는데 오빠가 이제 심심해서 그 행동대장이 필통을 사고 필통 케이스를 이제 본인 가방에 넣기 힘들다고 저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오빠 가방에 넣은 건데 저희 아들이 하는 그 뭔가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공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공책에 대고 이렇게 치는 거 그걸 너무 하고 싶었는지 그 필통 케이스 투명 케이스에다가 돌멩이를 얹어서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행동대장이 이러더라고요. 그거 내 건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버리는 거 아니었어? 하니까 나 이거 쓸 데 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갑자기 막 등골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전심이 이렇게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 뭐 어떤 것이든 뭐 내가 사과하는 게 이 순간을 좀 이렇게 분위기를 푸는 거겠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거는 구멍이 나서 쓸 수가 없다. 돌멩이를 합쳐고 케이스에 구멍이 났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또 사과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차 있는데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갖는다고 하니까 둥글이 막 오싹하면서 제가 사준 거지만 뭔가 이제 본인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뭔가 이게 입장이 좀 바뀌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사과로서 그 위기를 좀 모면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저희 아이도 슬슬 이제 조금 이게 감정적으로 좀 지친 것 같고 그래서 이모는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죠. 그 행동대장이 좀 이렇게 삐졌을 때 그 언니도 어쩔 줄 몰라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나중에 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풀렸는데 다시 그 놀이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뻘쭘하고 그 언니도 뻘쭘해버린 거예요. 네가 삐진 거는 알겠는데 그만큼 우리도 좀 머쓱했다. 이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 언니를 조금 더 제가 위로해줬죠. 아유 그래도 마음이 돌아왔으니까 너도 다시 마음 돌리지 말고 너까지 마음 돌리면은 또 더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좀 마음을 맞춰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웃어줬습니다. 더 웃어주고 다시 또 똑같은 게임 또 하게 됐죠. 지금 이제 저희 아이 학교 이제 방학식 하고 이제 오늘 일찍 마친다 해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갖고 아직 남은 뒷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도 저희 아이랑 학교에서 놀다가 또 집에 와서 아이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마무리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부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